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국내 중대 변수를 맞습니다. 바로 27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코스피 2,5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외국인이 IT 종목의 저가 매수에 나서는 기류가 부활하게 되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변수 또한 있습니다. 바로 미국 채권 금리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3%에 근접을 하면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채권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 2월 초에 경험했던 것처럼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증시가 추락하는 블랙먼데이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게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 금리는 꾸준히 오르겠지만 상승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연초와 같은 시장금리 급등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제는 국내 외환시장입니다. 원화 가치를 끌어올릴 변수가 이번 주에 몰려 있는데요. KB증권연구원은 외환시장 개입 공개 주기와 범위 등 협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결과 발표 직후에는 원화 강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줬는데요. 또한 27일에 남북정상회담도 원화 강세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달리던 코스피가 20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51포인트 내린 2478.59에 장을 열며 2480선을 단숨에 내줬는데요. 장중 한때 낙폭을 줄이며 2480포인트대에 머물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하락폭을 넓혀가면서 결국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과 함께 실적 모멘텀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증시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꾸준히 상향 조정되어 온 이익 전망치는 12월 중순을 전후로 하향 조정 전환됐고 4분기 어닝 시즌을 거치며 하향 조정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두드러졌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1분기 전망치의 하향 조정 강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익 사이클 둔화 우려가 중폭되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1,612억 원, 개인은 3,422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4,88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39% 하락하면서 2476.33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1% 넘게 주저앉았던 코스닥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약세로 1% 넘게 하락했던 지수는 전날보다 0.32% 오른 885.59에 장을 연 이후 개장 내내 890선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62억 원, 기관은 96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은 59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73% 상승하면서 889.17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크게 하락했으며 화학과 철강금속, 의료정밀, 증권 등도 내렸습니다. 이외 업종은 모두 올랐는데요. 그중에서도 종이목재와 전기가스업, 건설업, 통신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260만 원 선을 회복했던 대장주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해 전거래일보다 5만 8천 원 내린 258만 원 1,000원에 종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이틀 연속 상승세를 달리던 2등주 SK하이닉스도 이날 3.98% 크게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 네이버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셀트리온, KB금융,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현대차와 현대건설, LG전자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LG전자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순매도 보였고요. 기관은 네이버, NC소프트, 한국타이어 순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펄어비스와 HLB, 예림당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제넥신, 셀트리온제약, 펄어비스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휴온스, BH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파라다이스, 에코프로, CJ ENM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펙이 인위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뒤 하락했으나 대이란 경제 제재 가능성이 유입되고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의 감산 기간 연장 기대가 지속되며 반등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1% 상승한 68.4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대장주 애플의 급락으로 기술업종 전체가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채권 수익률의 지속적인 상승세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펙이 또 그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해상에 있는 원유를 가득 실은 배들을 포함해 모든 곳에서 원유량이 기록적인데 유가는 인위적으로 매우 높다며 좋지 않고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지난해 초부터 실시 중인 원유 생산량 감축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감산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인위적인 가격과 같은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82% 하락하면서 24,462.9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1.27% 내린 7,146.13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85% 하락하면서 2,670.14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소비 재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압박했는데요. 20일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전일 대비 약보합세인 381.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으로는 0.7%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레킷 뱅기전은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에 2.8% 하락했습니다. 에릭스는 1분기 손실 축소에 18%나 급등했는데요. 2002년 이후 일간 최대의 상승률입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54% 상승했습니다. 7,368.1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39% 상승한 5,412.83포인트에 독일 닥스 지수는 0.21% 하락하면서 12,540.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2.77포인트 상승한 2,463.56포인트로 장 시작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72포인트 상승해 890.89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1.9% 상승해 250만 3만 2천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100원 하락해 83,300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 역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63% 하락해 15만 9천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67% 파란불 켜지면서 26만 4,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7,000원 하락해 49만 9천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하락했는데요. 4,000원으로 파란불 켜지면서 34만 5,500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0.13%로 빨간불 켜지면서 37만 3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물산은 보합권에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1.32%로 파란불 켜지면서 5만 9,7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0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72만 6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보합권에서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해 3만 6천 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한지주는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1.1% 상승해 현재가 45,900원의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입니다. SK는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000원 하락해 29만 3천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000원 하락해 34만 5,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87% 하락해 11만 4천 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오쇼핑입니다. CJ오쇼핑은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해 22만 7,9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현재 1.33%로 파란불 켜주면서 22,250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반면에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M과 포스코 ICT는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SM 현재 38,000원의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역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원 상승했는데요. 현재가 7,440원의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CJENM은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동서 현재 0.74% 하락해 27,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CJENM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S홈쇼핑입니다. GS홈쇼핑 현재 1,100원으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8만 9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수진 앵커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일장 마감 시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이날 양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북한 관련 위험 완화 기대로 이틀 연속 상승해 2,480대에 진입했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팔자세로 결국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39% 하락한 2,476.33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의 실적 부진과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하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종이 목재, 전기가스업이 2% 상승을 기록했으며 음식료품, 의약품, 비금속 광물, 운송장비, 건설업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기전자가 2.11% 내린 가운데 철강금속, 의료정밀, 증권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에 2.2% 내린 258만 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98% 내렸고요. 현대차가 1.27% 올랐으며 한국전력이 3.17% 상승 마감했습니다. KB금융, 현대모비스 등은 올랐습니다. 세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호주 판매 허가 소식에 0.94% 올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상위 4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 네이버, 신한지주 등은 떨어졌습니다. 삼성 SDS가 실적 호조와 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5.42% 올랐습니다. 영진약품이 지난해 기술 이전한 식약 후보 물질이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2.96% 상승했습니다. 현대건설, 우선주, 금호 HT 등 2개 종목은 이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날 525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으며 30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0.73% 오른 889.17로 3거래일 만에 하락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이 거품이라는 소식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과연 코스닥 9분 흥선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 통신 장비, IT 부품, 운송 장비 부품, 금속, 화학, 제약, 음식료, 담배 등이 오른 반면에 인터넷 오락 문화, 반도체, 방송 서비스, 비금속, 기타 제조 등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이 각각 0.93%, 4.9% 상승했습니다. 신라젠 3.17% 내린 반면에 HLB 9.18% 상승했습니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카카오엠 상승했으며 CJ E&M, 코오롱 티슈진,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등은 내렸습니다. 품절주 논란을 불렀던 나노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시총 상위 12위에 올랐습니다. 제넥시는 7.4% 올랐고요. 카페24는 차익 실현 출현에 6.11%까지 밀렸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에 상승했던 고려시멘트가 자사주 146만 주 처분 소식에 12.13% 급락했습니다. 이화공영, EXT, 행남사, 성호전자, 디제스 등 6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내 코스닥 717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 428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5.8원 올라 1067원 3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실 특징주는 고영테크놀로지입니다. 고영테크놀로지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3억 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9억 5,700만 원으로 1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80억 6,700만 원으로 93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영테크놀로지는 지난 19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영테크놀로지 현재가 2.05% 하락한 10만 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예스24입니다. 예스24가 카카오뱅크 주식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2.53% 상승한 5,680원에 마감했는데요. 19일 예스24는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은행 주식회사의 주식 200만 주를 총 100억 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업체 측은 온라인 기반 인프라와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 후 예스24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2%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어서 예스24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예스24 전일 대비 1.58% 증가한 5,77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세트리온입니다. 세트리온이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죠. 트룩시마의 호주 판매 허가 소식에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21세트리온은 트룩시마 호주 판매 허가 소식에 코스피 시장에서 3% 상승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 세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2.9% 상승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호주 판매 허가 소식에 강세를 보인 세트리온 현재가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가 세트리온 전일 대비 1.41% 지금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1.86%에서 2%대 움직이고 있고요. 26만 3,5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가불메탈입니다. 남북 경협 수혜주로 부각된 가불메탈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 논의 소식 등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대북 송전주가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선용 소재를 공급하는 가불메탈이 남북 경협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가불메탈은 국내 최대 재생동 가공 전선 소재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동을 원재료로 하는 JCR의 경우 월 약 4,600톤 규모를 공급해 국내 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 가불메탈 살펴보겠습니다. 가불메탈 전일 대비 5% 상승한 2,72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지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아시아국들의 주요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대만의 TSMC의 2분기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만 관측되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 미쳤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8.94포인트 내린 21,162.2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를 계기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환매가 증가하면서 오전 늦게 잠시 하락세 회복하는 듯 했지만 반도체 수요에 따른 기술주의 폭락이 결국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191.84포인트 내리면서 1779.3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이 불거진 TSMC가 6.34%가량 밀리면서 전체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5.83포인트 내리면서 3071.5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하락세 보였던 아시아 시장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국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스피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하락 전환, 하락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이 현재 0.06% 상승한 2,477.8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보다 전일 대비 0.08% 상승한 889.9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현재 5.51%가량 오르면서 5%대 웃도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쌍용 양회 종목이 10.3%가량 올라주면서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성신 양회 또한 9.97%가량 올라주면서 10%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50원가량 올라주면서 8,27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시멘트 종목이 현재 7.8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8%에 가깝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현대시멘트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850원가량 올라주면서 현재 25,450원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석유 종목이 동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8%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의 상승세를 지속해주고 있는 한국 석유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7.92%가량 올라주면서 8%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09,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화 종목이 현재 6.6%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영업이익에 호조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었는데요. 현재 가격은 3,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시멘트가 전거래일에 이어서 흐름 타고 있습니다. 7.42%가량 올라주면서 7%대 중반의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9,0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3만 7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종이 현재 구간에서 강세입니다. 5.09%가량 올라주면서 5.1%에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성건설이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현재가 2,655원 보여주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하루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삼부토건 종목 또한 오늘 강세입니다. 매출 신장 기대감에 상한가 친 삼부토건 종목인데요. 현재 가격은 1,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남광토건 종목이 강세입니다. 14.79%가량 올라주면서 15% 가깝게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650원가량 올라주면서 36,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가스업이 1.83%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가스 종목이 현재 2.57%가량 올라주고 있고 한국전력 또한 2.09%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1.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8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58,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락세 큰 종목들도 오늘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의약품업종이 현재 2.94%가량 내리면서 3%대에 가까운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파미셀 종목이 5.82%가량 내려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18,700원 보여주고 있고요. FDA에서 면역 항암 치료제 상용화 판정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었지만 현재는 낙폭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파미셀 종목입니다. 한편 3일제약 종목이 5.48%가량 주가 내리면서 5%대 중반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100원 정도 빠졌고요. 현재 36,400원에 현재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가 동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06%가량 주가 내리면서 4%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300원가량 빠지면서 37,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운수장비업종이 현재 0.96%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KR모터스 종목이 3.08%가량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3% 초반의 약세 흐름 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1원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661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가 현재 2%대 가까운 낙폭 시연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15만 7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정밀업종이 1.0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역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면 KC텍 종목이 현재 1.8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정도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21,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덴티움 종목이 현재 1.55%가량 주가 내리면서 1%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00원 정도 하락했고요. 76,200원 정도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C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1.55%가량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원 정도 하락하면서 2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0.12%가량 오늘 주가 오르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258만 3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종목 또한 약세입니다. 0.12%가량 주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84,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이 현재 1.7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11만 3천원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주가 하락의 원인에는 메신저 보안 기능을 따져보니까 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카카오톡이 하위권 기록했다는 소식에서 약세 흐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은 현재 약세입니다. 1.8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에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00원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15만 7,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2.65%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2%대 중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950원 정도 올랐고요. 36,75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종목별 흐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건설업종이 현재 5.07%가량 주가가 올라주면서 5%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수건설 종목이 현재 19.91%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21.65%까지 상승폭 키우기도 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810원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가 1,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남아토건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15.95%가량 주가 많이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2,950원가량 올라주면서 21,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화공영 종목이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2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현재 14,750원 보여주고 있고요. 우원개발 종목이 12.94%가량 올라주면서 8,32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업종이 현재 강세입니다. 3.65%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에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삼표 시멘트 종목이 14.9%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310원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 시멘트가 12.88%가량 올라주면서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장 초반입니다. 한편 하락률 큰 종목들 한번 업종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중견기업 그리고 전기전자 종목이 0.78%가량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짚어보시겠습니다. 프리엠스 종목이 현재 3.32%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740원 보여주고 있고요. 유라테크 종목이 현재 3.03%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초반의 약세 흐름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코전자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2.5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다소 부진하고 있는 아비코전자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210원 정도 내렸고요. 8,12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시죠. 역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CJ ENM 종목이 현재 1.19%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93,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이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53%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정도 상승해주면서 69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M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0.5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0.5%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 9만 원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M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개인이 1,101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39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이 21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50억 원 순매수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37억 원 순매수 형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288억 원 순매도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현재 155계약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1,750억, 기관은 12계약 순매수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제시한 W게임즈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DDI 소송 우려로 투자 기회 발생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는 올해 1분기 W게임즈의 실적에 대한 내용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리포트는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 1분기 매출액은 1,12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결제액은 지속적인 마케팅과 신규 슬롯 출시 효과로 전분기 대비 5.4% 증가하나 전분기 대비 원달러 환율이 3% 하락하여 매출 성장률은 결제액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변동 비용은 전분기와 유사하나 인건비가 인센티브 지급 방식 변경으로 전분기 대비 10억 원가량 감소하여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6% 증가한 30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6% 하회할 전망입니다. 빅피시 게임즈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불법 카지노 게임이라는 2심 판결을 받음에 따라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까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피소됐습니다. 이에 DDI는 미국 내 소셜 카지노 회사들과 항소를 준비 중인데요. 과거 유사한 4차례 소송에서의 승소 경험을 고려해 보면 이번 항소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워싱턴주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나 이용자 비중이 2.3%에 불과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기간에도 DDI의 영업은 기존대로 지속될 예정이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저 1분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출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는 DDI의 매출은 4월 30일 더블다운 카지노 신버전이 출시가 되면 반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DDC 신버전은 W 카지노의 인기 슬롯들이 추가가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DDI의 매출 성장률을 10% 이상까지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신버전 출시에 의한 매출 증가 여부가 기업의 밸류에이션 결정 지을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DDI 인수 이후에 진행해오던 통합 시너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4월 말 DDC 신버전 출시를 앞두고 집단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W게임즈의 주가는 3월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재무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신버전 출시에 DDI 매출 반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발생했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는 W게임즈에 대해 기존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해줬고요. EPS 조정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7만 3천 원까지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집단 소송 이슈에 휘말리면서 주가 하락했지만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W게임즈였습니다. 이어서 W게임즈의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W게임즈 지금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W게임즈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 현재가 전일 대비 1.82% 하락한 5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W게임즈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노공업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봄봄봄이라는 제목하고 있고요. 역시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1분기 매출액 402억 원, 영업이익은 149억 원으로 기존 추정 대비 11.7%, 12% 상향 조정한다고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갤럭시 모델의 조기 출시 효과가 있었고 고객사 AP 관련 테스트핀, 소켓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국내 매출 비중 확대와 함께 예상보다 호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예상했던 대로 글로벌 고객사의 테스트핀 소켓 물량이 추가되면서 상반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의 사양 공급화와 자동차 산업 내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능 확대로 인한 반도체 칩 테스트 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 환경은 더욱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분기 전망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17년에 매출액 7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6%의 성장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초음파 의료기기 부문은 18년 올해도 전년 대비 21% 증가한 96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 부문에 대한 추가 확대를 통해서 19년 라인 안정화까지 거치게 되면 2020년부터는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한편 파인피치에 대응할 수 있는 리노공업의 제품 특성으로 인해 고객 확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의료기기 부문 또한 추가 성장의 기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기존 6만 4천 원에서 7만 원으로 9.4%가량 상향 조정이 됐고요.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줬습니다. 목표가는 18년 추정 EPS 바탕으로 과거 5년 평균 PE 배수에 20% 프리미엄까지 적용해서 산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엄은 이에 배당 가치에 더해 파인피치용 제품 경쟁력과 의료기기 부문의 성장성 감안했다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좋은 모습이고 앞으로 의료기기 부문에서의 성장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는 리노공업입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전일 대비 0.87% 상승한 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노공업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발표한 네이버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투자 확대기 지속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리포트는 네이버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이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조 원, 2,848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리포트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3,019억 원을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인데요. 쇼핑 호소의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 IT 플랫폼 매출 등 매출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겠다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 고비용의 개발 인력과 마케팅비, 라인 관련 비용 등 영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은 21.7%로 5.1% 하락할 전망으로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분기 전망 어떨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포털 비즈니스의 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는 네이버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일본 라인은 1월에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하면서 핀테크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5월에 설립될 라인 증권을 시작으로 보험과 대출 등의 서비스 또한 순차적으로 오픈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라인페이의 거래액도 작년 4분기 기준에 2,280억엔으로 전분기 대비 97%나 증가했습니다.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핀테크 관련 트래픽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리포트는 조언해줬습니다. 목표 주가 103만 원으로 5.5% 하향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라인의 지분 가치 하락을 반영했다고 또 전했는데요. 주가는 연초 고점 대비 17% 하락한 모습입니다. 비용 증가 우려와 라인 부진이 원인인데요. 비용 증가 우려가 선 반영된 가운데 라인은 신규 파이낸셜 서비스 출시와 함께 주가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쇼핑 관련 매출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클라우드와 AI 등 중장기의 성장 잠재력 또한 유효한 상황입니다. 12개월 선행 기준 PER 밴드 하단에 가까워진 만큼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크지 않다고 리포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용 증가 우려와 라인의 부진으로 주가 하락한 모습의 네이버입니다. 앞으로는 주가 안정화 전망되고 있고요.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할 때쯤이죠. 라인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한다는 소식에 저희 네이버 2.2%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가 전일 대비 0.96% 상승한 73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계 일학의 실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좋은 실적의 모습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가 제시해준 기업 소개 내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비전 인식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북미 스마트폰 제조업체량 업체향 매출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고객사의 듀얼 카메라 3D 센싱 모듈 채용으로 검사 장비 매출은 전년 대비 200.5% 증가하며 고무적인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2018년 전사 매출은 32.8%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의 듀얼 카메라 관련 장비 매출의 반영, 북미 고객사의 3D 센싱 모듈 탑재 모델이 2017년 1개에서 2018년 3개로 확대되며 검사 장비 수주 모델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2019년 어떤 전망 보여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 전면 3D 센싱 모듈 침투율 확대, 후면 3D 센싱 탑재, 트리플 카메라 채용 확산에 따라 검사 장비 수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부 3D 센싱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안드로이드 모델의 3D 센싱 카메라 채용 본격화 시점은 2019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채택 비중은 18년 13%, 19년에는 2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 레코드를 기반으로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입력장치로서 3D 센싱 모듈은 전면에서 후면까지 확산될 공산이 큰데요. 후면은 전면의 SL 방식과 다른 TOF 방식이 채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 장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트리플 카메라 채용 가능성 또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실적 모멘텀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리포트는 적정주가 27,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 제시했습니다. 적정 주가는 12년 EPS인 2,059원에 PER 13배를 적용해 산출했는데요. 확대되고 있는 시장 수요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2.8% 그리고 20.8% 증가한 2,242억 원, 339억 원으로 추정해줬습니다. 현재 주가는 17,600원으로 5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해줬는데요. 비중 확대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2019년까지의 성장이 눈에 보이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가 28,000원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영향으로 오늘 현재 4%까지 상승선 터치했는데요. 현재 1.64% 상승한 18,5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우리은행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3일 우리은행의 1사분기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사교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현재 1.96%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5,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표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7.4% 감소했지만 지난해 1사분기 화푸빌딩 매각인 1,800억 원을 제외하면 이번 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준입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기업 여신 확대로 순이자 마진은 개선됐고 환입 요인까지 감안한 대손 충당금 레벨도 1,400억 원으로 분기 평균인 1,000억 원 초중반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은 수수료이익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부문 고르게 수수료 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번 분기 전체 수수료 이익 규모는 3,050억 원으로 금융 지주 시절을 제외하고는 우리은행 개별로는 사상 최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대신증권은 23일 LG전자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차량 조명 공급업체인 GKW 인수로 신성장 엔진을 강화할 전망이라면서 목표 주가 14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현재 3.21%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0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 매체들은 LG전자가 최대 차량용 헤드라이트 조명 공급업체인 오스트리아 GKW의 인수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한 연구원은 LG전자가 GKW를 인수하면 신성장 동력 확보, 종전의 VC 사업, 스마트홈과 시너지 확대로 추가적인 매출 이익 증가, LG그룹 내 전장 사업의 추진 가속화, 시너지 효과 증대 등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23일 SK텔레콤과 관련해 피처폰 가입자의 스마트폰 가입 유도 비용이 부담될 전망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현재 0.22%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22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135만 명 남은 투지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가입자라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 마케팅 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 영업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투지 가입자에게 스마트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저가형 무료 스마트폰을 제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채널 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제외하고 40만 원의 추가적인 보조금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로는 매출 4조 2,518억 원, 영업이익 3,75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늘지만 영업이익은 8.5%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3일 하이트진로에 대해 도수 인하 소주 판매가 기대된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만 8천 원을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현재 0.96%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2만 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하이트진로는 주력 제품 참이슬의 도수를 기존 17.8도에서 17.2도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경쟁사 롯데칠성의 처음처럼 역시 17.5도에서 17도로 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체를 지속한 소주 시장이 성장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인데요. 도수 인하에 따른 판매량 증가 효과는 3에서 4% 내외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원가율 역시 개선되는 구조라면서 월드컵을 앞둔 5월부터는 저도수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83%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610원 오른 2,65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부토건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29.52%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75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와 일신석재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한국석유 현재 23,500원 오른 124,500원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역시 상승 반전했는데요. 전일 대비 25.38% 오른 3,25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버즈 전일 대비 주가 7.26% 하락하면서 14,10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티스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6.34%의 하락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8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와 한창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300원 하락한 19,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창은 전일 대비 6.07%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2,9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SI리소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9.98%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71원 올랐고요. 현재가 1,17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노스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6.05%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5,8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원 현재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600원 올랐고요. 1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FNC엔터 전일 대비 하락 반전했습니다. 1,500원 하락해 1,8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CL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7.95%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15,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7.9%의 하락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6,850원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SCI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SCI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09% 하락해 현재가 5,11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앱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850원 하락해 11,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 등락률 높은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당분간은 확장 국면 보일 것이라는 전망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리포트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에 대한 글로벌 경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하는 각 국가의 경기 선행 지표를 이용해 선진국과 신흥시장 경기 선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향후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장기적인 추세 수준에서 성장 모멘텀이 완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선진국 경기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평균치를 상회하는 경기 선행 지수는 향후 경기가 장기적인 추세치보다 높은 확장 국면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OECD의 미국, 일본, 유로 지역에 대한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미국은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향후 6개월 이후의 경기 개선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날 것을 시사하며 반면 유럽의 경우 2017년 말부터 지수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경기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KB증권에서 미국 및 유로 지역에 대한 전망과 일치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유로 지역은 유로화 강세와 2017년 수준에 양호했던 경제 성장을 지속시킬 정책 부재 등이 성장 모멘텀의 약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새 정부는 재정 수지 흑자에 기반한 480억 유로의 재정 지출 계획은 향후 경기 개선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흥시장국에 대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흥시장국 중에서는 브라질과 러시아 그리고 인디아에서 향후 경기의 확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브라질은 원자재의 가격 상승 그리고 대선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개선 여지 등이 성장률의 상승 잠재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디아는 경제개혁 효과와 정부 지출 확대 정책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과 멕시코의 선행 지수가 우하향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안정과 멕시코의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과 대선 불확실성까지 반영했다고 짚어줬습니다. 한국의 선행지수는 지난해 상반기 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 장기적인 추세 수준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선이 있을 시에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이후 확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전체의 흐름이지만 유럽 경제의 성장세 약화와 무역 갈등 심화, 그리고 신흥시장국의 정치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지난달보다 확대됐다는 분석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피 코스닥 현재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양장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0.1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4.22% 하락하면서 2472.11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0.58%가량 하락하는 모습으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5.18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모습 오늘 장 초반 보여주고 있는데요. 883.99포인트 보여주면서 현재 오전 장 초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